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이번 주는 성수대교 참사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참사 당시 민간 구조 전문가로 구조활동에 참여했던 한국구조연합회 회장 배우 정동남 씨를 만나봅니다. 정동남 씨는 1세대 민간 구조 전문가로 국내 최초로 구조 전문 단체를 만들어서 50년 동안 활동 중인데요. 성수대교 붕괴 당시에도 민간인으로는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구조 활동을 펼쳤습니다. 차갑고 거센 물살에 시야 확보도 안 되는 악조건 속에서 혹시나 있을 생존자를 위해서 물속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구조 활동에 나서게 된 데는 개인적으로 아픈 사연도 있다고 합니다. 재난 현장에는 어김없이 달려가는 인간 119 배우 정동남 씨 지금 만나봅니다. 오늘 구조작업은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 각종 헬기와 보트 그리고 해군 해난 구조단까지 동원돼 입체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촌각을 다투는 인명구조 현장. 잠시도 꿈을 가릴 여유가 없습니다. 물살이 거센 데다 철근과 철골이 뾰족이 드러나 있어 위험을 무릅쓴 구조작업이었습니다. 경찰은 물론 특전사 요원과 탤런트까지 참가했습니다. 차 옆에 그래가지고 퉁그러져 나온 시체까지 해가지고서 상부를 인양을 한 거죠 지금. 정 씨는 출연 스케줄도 젖혀둔 채 즉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제가 69년도에 그 동생을 한강에서 그 물에 빠져서 잃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슬픔 때문에 지금 그 유가족들의 마음은 누구보다도 제가 더 잘 알죠. 네, 지금 들으신 인터뷰 목소리의 그 주인공이십니다. 성수대교 붕괴 당시 정말 구조활동 열심히 하셨고 지금도 항상 재난의 현장에는 상징처럼 등장을 하시는 우리 배우 정동남 씨를 오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억나시죠? 그때 그 현장. 그러면요. 네. 지금도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그 처참한 현장을 더군다나 또 우리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 네. 무학여고 학생들, 예. 그 처참한 그 현장을 보면서 저도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는데 네. 지금 생각해도 네. 와 그런 현장이 있었나 싶고 네. 예 그래요. 별명이요. 인간 119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글쎄 누군가가 이렇게 저를 별명을 지어줬는데 정말 그 참혹하고 어려운 현장마다 이렇게 가시는데 또 이렇게 그 지금 제가 실물로는 처음 뵀는데요. 굉장히 건강하시고 예전하고 변함이 하나도 없으세요. 나이보다 한 20살 정도는 깎아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저희가 이렇게 웃으면서 인사를 했지만 사실 이제 조금 그 아팠던 그 기억을 더듬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정동남 배우님 하면은 무슨 차력, 무술의 대가 이렇게 인식이 좀 돼 있어요. 예. 네. 그 정도인데 이 한국구조연합회 회장으로 지금 오랫동안 활동하고 계시고 우리 민간인 1세대 구조 전문가시죠. 그렇죠. 예. 오래됐죠. 이제 나의 집안에 네. 내 동생을 한강에서 잃고 그런 사연으로 해서 그 이제 구조 활동을 시작했으니까 네, 한 50년 정도 됐습니다. 이제 나는 이북서 피난 내려왔기 때문에 일가친 적이 없어요. 네. 남동생은 그거 하나고. 예. 근데 이제 걔가 중학교 3학년 때 네. 한강에서 물에 빠져서 익사했어요. 예전에 한강에서 막 물놀이도 하고 수영도 하고 그렇죠. 예전엔 옛날엔 그랬죠. 그 예. 그때는 이제 69년도인데 네네. 한강에 그 한남대교도 없었고 네. 배 타고 통학하는 애들이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네. 애들이 마구 들어갑니다. 물에. 마구 들어가는데 쇠강이라고 해서 그 한남대교 바로 밑인데 네. 준소를 하잖아요. 예. 모래를 판단 말이에요. 모래를 파서 이제 팔고 막 해서 준소를 하는데 푹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얘가 수영을 못 배웠어요. 나는 그때 이미 수영을 해서 적십자에서 이제 인명구조 자격증을 땄고 그 해에 대천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고 네. 올라왔는데 얘가 그때 9월 7일 날인데 예. 이 녀석이 와서 형 그 수영복 하나 빌려달래. 수영복 많으니까 가져가냐. 어디 가니까 한강 간대. 알았어 줬어요. 그 친구들 몇 명이 와서 이제 같이 갔는데 네, 네. 한참 있다가 친구들이 뛰어왔죠.
동성이가 물에 빠졌는데 내가 이제 워낙 잘하니까 빠졌어? 그래서 건져놨니?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그런 아픈 사연이 아마 이렇게 평생을 구조 구호 활동에 나서게 한 그런 계기가 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다시 성수대교 얘기로 사실 돌아와서 그 당시 얘기를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고 소식을 당시 어디서 들으셨어요? 제가 이제 92년도에 네. 경찰이 네. 한강 순찰대를 갖다 그때 발대를 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한강 순찰대의 그 경찰관들 지휘관들만 한 20명 정도 이렇게 차출이 돼가지고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네. 제가 가서 교육을 다 시켰습니다. 그 수상 경찰들을 교육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그분들을 최초로 네. 내가 이제 교관으로서 그들 스쿠버 교육을 다 시켰어요. 예. 다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94년도에 네. 10월 21일이죠. 그냥 네. 갑자기 우리 대장님 빨리 오시라고 성수대교가 무너져가지고 떨어졌다는 거라. 이게 저는 이제 집이 그 이제 이태원이니까 가깝잖아요. 네네. 그게 바로 한강으로 와서 배를 타고 이제 갔더니 최초에 들어간 거죠 우리가 민간인은. 이제 우리 경찰관들하고 그다음 소방들하고 이렇게만 이제 들어가서 현장을 보게 됐죠. 현장 도착해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아니 이제 뚝 떨어졌는데 네네. 버스가 이제 박혀가지고 버스에 벌써 막 피가 튀고 난리가 났잖아요. 네. 시신들이 막 옆에로 이제 이렇게 끄집어 놓고 막 이런 상태니까 그 아비규환 상태에서 뭘 하겠습니까? 올라가서 이제 그 시신 수습하는 거 그쪽에만 좀 도와줬고 근데 난 이제 장비를 다 갖고 왔으니까 물에 들어가서 수색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서 우리 배에서 한 10m 정도 거기에서 시신 한 구를 수습을 했어요. 네. 그다음에 떨어져 있는 시신들도 2구 정도를 우리 경찰들하고 같이 수습을 했어요. 네. 사실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신문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탤런트 정동남이 지난달 21일 일어난 성수대교 붕괴 사건 중 사체에 3구를 건지는 공적이 뒤늦게 알려져 화제다. 그러니까 사망하신 분들 3분을 수습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때 또 춥기는 또 엄청 추웠고. 그때 그날 되게 10월 21일이었는데 춥기도 하고 비도 좀 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악천후였고 좀 환경이 안 좋았나 봐요. 구조 환경이. 악천후죠. 네네.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와선 추워서 저도 이제 또 오해 또 하나 우리 또 슈트가 또 겉에 입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거 껴입고 그래도 춥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또 총괄을 했으니까 예. 민간인은 이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하지만 내가 이제 그래서 민간인들의 그 어떠한 전부 민간인이니까 좌우간 그 사건을 본 다음에 더 나한테는 더 사명감이 더 막 부글부글 끓었죠. 근데 사실 그 성수대교 붕괴 현장에 가서 이렇게 뭐 전문적으로 사실 현장을 어느 정도 지휘도 하시고 구조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이 그 전부터 그 경험이 있으셨나 봐요. 그럼요. 네. 그 서해 회리오 때도 침몰 사고 때도 그 당시에도 또 구조 활동을. 서해 회리오는 이제 그 전해. 그러니까요. 네, 예. 그때는 이제 제가 KBS에 네. 우리 KBS의 영상팀, 네. 카메라 팀을 전부 제가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네. 그 팀을 교육을 시켜놓고선 수중에서도 이것도 필요하니까 교육받아라 해서 다 시켜놨는데 93년도 그게 10월 10일이에요. 네. 좀 이상하게 난 이제 TV를 보는데 자막으로 나오는 거예요. 서해 그 위도 앞바다에 여객선 침몰 이래가지고 나와요. 그래서 저게 왜 나오지? 저기서 침몰이라니 말이야. 그래서 저도 모르게 그 광에서 장비를 챙기고 있었어요. 네. 그 이제 집사람이 거기서 왜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나도 모르게. 네. 그 나왔어요. 나와서 있는데 좀 있다가 전화가 오는 거야. KBS에서 이제 그때 영상 이제 저 팀장이 대장님 빨리 출동하라고 가십시다. 서해 앞바다. 그래서 그 KBS 차를 타고 네. 내가 이제 가서 한 10일 동안 예. 같이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제가 건진 게 47글 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는 228명인가 네. 그걸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해난 사고에 시신 다 건진 것도 아마 최초라고 그래요. 그때 229명인가 228명이 희생을 당하셨는데 전부 이제 시신을 전부 수습을 다 했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 게 이 지상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는 거하고 물 안에서 이제 사람을 구하는 거는 좀 다른 차원일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저도 많이 놀랐죠. 근데 물 안에서 사실 생존자를 발견하기도 혹시 하셨나요? 그건 그러면 아니 있어요. 그래요. 거기서 이제 빠진 지 얼마 안 됐거나 네네네. 또 사람마다 틀려요. 맥박이 안 뛰다가도 한 네. 2, 30분 안 뛰었다가도 올라와서 우리가 CPR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폐소생술. 네. 이걸 하다 보면은 또 맥박이 뛰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군요. 그런 경우들도 조금 좀 그게 체질적으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물속에서의 구조는 담력이 대단해야 돼요. 육상에서는 바로 보고 가서 이제 수습을 하잖아요. 시신든 네. 부상자든 간에 요구조자들 갔다가 응급처치를 하고 이렇게 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물속에서는 더 아니면 뭐 하네요. 그냥 네, 네. 죽었냐 살았냐 아니면 죽었으면 얼마나 오래됐냐. 그러니까 그 전부 거의 시신들하고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처음에는 많이 놀랬죠. 저도. 그러니까 이제 물속에서의 구조 활동은 물론 뭐 담력도 담력이지만 마음만 갖고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어떤 전문적인 어떤 기술이 있지 않으면은 보통 사람들은 하기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게 기술은 필요치 네. 않고 담력입니다. 스킨스쿠버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느냐. 그건 정말 사명감, 소명의식이 없으면 그런 거 없으면은 어려운 못 찾지도 일이네요. 못하고 네. 건식으로 덜랑덜랑 하는 사람이 많죠. 그게 한국구조연합회 역사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근데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그 이제 내 동생이 이제 69년도에 죽고 네네. 그렇게 하고 이제 어찌어찌 하다가 75년도에 특수인명구조단이라고 이제 만들었어요. 네. 특수부대 출신들 후배들하고 친구들하고 해서 한 20여 명이 모여서 특수인명구조단으로 시작을 해서 그것도 이제 벌써 50년 됐잖아요. 내년이면 네. 50년이잖아요. 그러네. 내년에 딱 50년이네요. 그래서 활동을 해왔는데 그 뭐 그동안 뭐 엄청나게 많죠. 예. 지금 어떤 분들이 함께 하고 계세요? 지금도 40년 이상 하는 그 우리 후배들이나 친구가 선배들은 이제 거의 다 이제 없고 네네. 친구가 지금도 한 20여 명 40여 년 이상 된 친구들 그다음에 젊은 애들까지 치면 뭐 지금 4,700명 정도가 있었는데 전국에 네네. 지금은 이제 그 뭐 코로나 생기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그렇고 해서 자원봉사로 활동을 안 합니다. 정부 지원도 끊기고 네. 이러다 보니까 베테랑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금은 다 합쳐봐야 뭐 한 600명 전국에 어려움이 좀 있으시네요. 좋은 일을 하시는데도. 많죠. 예. 근래 생각나는 데 있으세요? 근래 몇 년 사이에? 작년 6월 달인가에 행주대교 밑에서 네네. 거기서 이제 자살자 그 수색을 하러 갔었고 네네. 우리는 각 경찰서에서 네. 협조 공문이 와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사단법인 한국 구조연합회만 공문을 보냅니다. 우리는 무료로 해주거든. 다른 데는 이제 비용을 받고. 다 비용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10대 건을 발견을 했었는데 한 팀은 내가 구조까지 시켰는데 예. 시신을 감춰놓습니다. 감춰놓고 유가족들한테 돈을 올려놔요. 300이면 300이면 되는데 이거는 한 번 더 오면 한 500 정도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 마포경찰서인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그게 왔어요. 연락이. 지금 양화대교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다이버들이 왔다 갔는데 네. 못 찾았습니다. 이틀 동안 했는데 또 경찰이나 우리 소방은 이틀밖에 수색을 안 해요.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 네. 그다음에는 이틀 후에는 뜨는 시간을 봐. 가족들은 그 한 시간이 피가 마르고 너무나 애가 그 탈 현장을 텐데요. 떠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그냥 피를 토하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어요. 이틀 정도 하면 끝이야. 그 이제 뜨는 시간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민간인한테 연락 오는 건 이제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오죠. 네, 네. 우리가 가서 그 감춰둔 시신도 우리가 찾고 네. 그래서 인계해주고. 예. 참 좋은 일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제 성수대교 붕괴 참사가 30년이 됐는데 그 이후에 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는데 그 현장에도 사실은 뭐 계속 계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현장도 전 이상하게 네, 네.
대형 사고가 날 때는 누군 꿈에서 보이든지 아니면 그 근처에 가 있든지 꼭 그래요. 네. 그것도 이제 그날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바로 거기 삼풍백화점 옆에 변호사 그 이제 서초동이니까. 예. 변호사 사무실에 잠깐 오라 그래서 이제 선배 형이 갔어요. 네. 가서 거기서 이제 저녁 먹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대기하고 있는데 저녁 시간 되기도 전에 옆에서 천둥 치는 소리가 오렁 꽝 하는 소리가 나서 이게 뭐지 하고 나가봤더니 거기서 직선거리는 100m밖에 안 돼요. 바로 그 앞에 계셨군요. 거기서 그냥 시커멓고 그냥 회색빛 그냥 먼지 덩어리가 확 올라오는 거야. 이게 뭐야 이거 무슨 사고다. 막 가봤더니 피가 터진 막 우리 저 백화점 손님들이죠. 네. 그분들이 막 뛰어나는 거야 주차장 쪽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 잡고 그냥 온몸에 저도 피투성이가 됐었죠. 전부 막 지혈해주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지혈밖에 없으니까. 그럼 처음에는 아무 장비도 없이 그냥 뛰어가신 거예요? 그건 장비가 필요 없잖아요. 이게 뭐지 하고 뛰어갔는데 피를 흘리면서 뛰어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그냥 봅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그냥 그 지혈해주고 네, 그 사람 뭐 내어 뜯어가지고 막 이 머리 같은데 막 쿨쿨쿨 나니까 좀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구급차들이 오고 다 하고 거기서 12일 동안을 네. 숙식을 하면서 시신 수습을 내가 많이 했죠. 아주 뭐 반가운 그런 생존 소식도 저희 그때 뉴스에서 몇 건 있었지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도 옆에서 보셨을 거예요. 아유, 그럼 이게 일단 자, 산 사람이라고 찾았잖아요. 네. 근데 끼어가지고 뽑을 수가 없는 거야. 장비도 들어갈 수가 없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파헤치고 거의 수작업이잖아요. 네. 파헤치고 막 톱 같은 거, 뭐 삽 같은 거 이런 걸 막 파헤치고. 그래도 결국은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그리고 또 이제 그 무너진 데에서 어느 또 잠깐의 공간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콘크리트와 막 이런 것들이 막 눌려가지고 그 사이에 그 시신들의 몸 일부분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그런 거 보면서 그걸 다 수습을 해야 되니까 네. 그 지하에서 거의 한 3일 정도는 밤을 새면서 그 이제 그 차강기 그 콘크리트 깨는 거 하고 거기서 하면서 아유 혼났습니다. 그 시신 수습 다 했어요. 그냥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상상만 해도 너무 처참한 광경인데 그 현장에 직접 뛰어들어서 누군가는 꼭 해야 될 일인데 그걸 나서서 해주시니까 눈으로 보고는 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정말 다시 한번 고개가 제가 절로 숙여지고요. 세월호 참사 때도 현장에 또 계셨잖아요. 세월호 때 이제 네. 그때는 이제 그 우리 KBS 영상팀하고 가서 영상팀 이제 수중 촬영하는 거 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손만 나오고 이런 그런 모습들을 다 찍어 갖고 가고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숙식을 이제 구미암 네. 거기 구미암이라고 이제 구조선이 있어요. 큰 배. 거기서 숙식하고 또 이쪽에서 다른 배에서 숙식을 하면서 12일 동안 저하고 UDT 대원들하고 해서 한 47구 정도를 제가 수습을 했죠. 혹시 생존자는 못 찾으셨었나요? 없었어요. 네. 네, 일단 다 상황이 끝난 상태에서 갔기 때문에 네. 생존자는 그 넘어졌을 때 배가 침몰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튀어나온 분들이 이제 살아서 다 건졌고. 그 재난 현장에 많이 가보셨기 때문에 가서 이런 거는 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움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안전사고 이렇게 하면 좀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안타까운 점들도 많이 있으셨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매뉴얼들이 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지금도 굉장히 매뉴얼들이 부실합니다. 그 사건 현장마다 다 틀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 현장마다의 그 특색에 맞는 그 현장에 맞는 매뉴얼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해서 만드는 매뉴얼을 보면은 부실합니다. 현장마다 어떤 그 현장에 맞는 좀 구체적인 매뉴얼이 마련돼야 된다. 예, 그런 데는 우리 정동남 배우님 같은 전문가들이 좀 적극 참여하셔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사실 이렇게 뭐 민간단체에서 이렇게 나서서 구조활동 봉사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 평소에 우리가 좀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좀 피해를 덜 입을 수 있도록 좀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그런 상식이 있다면 좀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게요. 네. 그 이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요게 4가지로 순서가 돼요. 네. 구조 현장에는 네. 우리가 인적재해든 자연재해든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이게 안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네. 그걸 제가 수차 없이 얘기하고 지금도 행안부에다 수도 없이 얘기하고 다 해도 공무원을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확보했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을 그 많은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민간인 전문가나 전문 단체들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현재 사단법인 우리처럼 사단법인이 돼 있는 단체들이 거의 한 7, 80%가 없어졌어요. 네, 네. 정부에서 인정을 안 해. 아. 자, 우리가 이제 대형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저 천재지변으로 해서 저 물난리도 나고 뭐 저 이런 것들 났을 때 민간인 자원봉사자들이 가야지. 네, 네. 지금 한 명도 안 가잖아요. 없어요. 우리가 말리포에 그 기름띠 사고 났을 때 네. 해외 토픽에도 났잖아요. 1년 만에 이거 다 닦아냈잖아. 그때 연인은 123만 명이 갔어요. 연인은. 네. 그때는 고속도로도 오는 차들도 고속도로까지 다 무료로 해주고 예. 123만 명이 갔는데 과연 지금 그런 사고가 나면은 네. 123만 명이 가는데 지금 연인은 한 1,000명 정도도 안 될 겁니다. 정부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그런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야만 된다. 합쳐서 해야 되는데 네. 그 시스템 자체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내가 많이 그거 만들어라. 네, 네. 내가 그런 걸 만들고 했을 때는 그만큼 많이 민간인들이 협조를 하고 네. 공무원과 민과 관이 협조 시스템으로 해서 현장을 다 빨리 수습하고 크게 사고도 더 퍼지지 않았지 않느냐. 네, 네. 뭐 물론 민간 단체 뭐 여러 가지 뭐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취지를 살려서 예 그런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그게 지금 것 같아요. 무지하게 필요한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태원 참사가 났잖아요. 예. 이태원 그 압사 사고. 네, 네. 제 집이 이태원이에요. 네. 후암동인데 네. 그 압사 사고 났을 때 제가 갔었어요. 네. 한 12시 거의 다 돼가지고 집이 바로 옆에니까 네. 뛰면 5분 거리니까 정말 항상 현장 옆에 계시네요. 갔더니 아비규환이잖아요. 예. 막 거의 다 시신이지 이제. 그때는 살리려고 해서 전부 막 쫙 이렇게 널어놓듯이 하고 CPR들을 전부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사고 나기 전에 정부에서 예방이라는 것은 사고를 갖다가 직감하고 예방하는 게 예방이지. 사고 난 다음에 예방을 생각하면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릴 때는 경찰들이 다 못한다. 네. 그래서 내가 그런 아이디어를 한 번은 얘기했어요. 과거에. 제일 잘 돼 있는 게 민간인들 우선 제복을 입고 호루라기만 주면 잘하는 게 해병대입니다. 네. 어느 현장이나 등장을 교통정리, 하시죠. 네, 네. 사람 정리는 해병대 이상 잘하는 게 없어요. 네. 그리고 해병대 그때 해병대 한 30명에서 50명 전화만 해도 다 그냥 나올 사람이 수백 명 있거든. 네. 서울 시내 우리 용산구만 해도 그래요. 거기 이제 이태원도 그러니까. 그때 한 30명 정도만 호루라기 불고 나와서 호루라기 불고 나면 정리 다 돼버려요. 네. 아, 이제 저희가 못 느꼈는데 그 새삼스럽게 좀 감사한 마음이 제가 생기네요. 그 늘 현장에 계셔가지고 그냥 저분들은 그냥 있으시려니 생각했는데 다 그게 봉사하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죠. 정동남 배우님 자꾸 제가 연세를 말씀드려서 이제 70대가 되셔서 이제 현장 지금 아직은 문제 없다고 하시지만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해보는데 앞으로 구조활동과 관련해서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일단 뭐 어차피 70대는 70대지만 네. 앞으로는 그래도 한 60대 50대 정도밖에 안 보여 이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임수민 아나운서님. 아니 그 50대로 보이세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네. 뭐 어떤 기한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고 네. 제가 무슨 사고가 나잖아요. 방송에서 이렇게 딱 사고를 듣잖아. 네. 그럼 저는 머릿속에 다 처음 생각하는 게 저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장비가 필요한데 그냥 바로 계획이 세워지시는 거예요.
그게 다 매뉴얼이 머릿속에 다 있단 네. 말이에요. 이런 장비들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람이 가야 되는데 해상 사고든 육상 사고든 산악 사고든 네. 그 분야별로 다 있잖아요. 우리 대원들이. 그들을 내가 다 교육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 현장에 뭐가 다 필요하고 뭐가 이러이러한 사람이 빨리 가면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출동하고. 그래서 지금 그런 시스템 자체가 네. 민간인 전문가나 민간인 전문 단체나 하고 싶어도 못하죠. 저는 그냥 갑니다. 제 눈동자를 보면 그들이 알거든. 네. 그 눈동자를 보고 어떻게 맞겠어요. 저 사람이 지금 뭐하러 왔지? 뻔하잖아요. 어쨌든 민과 간이 좀 슬기롭게 조화롭게 같이 힘을 합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 네, KBS 라디오 지금 이 사람 성수대교 참사 30주기 특별기획 그때 그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요 성수대교 참사 당시 민간 구조 전문가로 재난 현장이면 어디든 달려가는 우리 한국구조연합회 회장 배우 정동남 씨와 함께했습니다. 불확실성에 흔들리는 한국 경제. 그 해법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시작됩니다. KBS 1라디오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10월 23일 수요일 오전 6시 15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KBS 1라디오 주요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현 주소를 진단합니다. 1차 산업부터 지역 경제, 근로자와 자영업자, 부동산, 그리고 주식시장까지 각 분야의 생생한 현실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불안한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 막막한 구직자와 은퇴자를 위한 위기 돌파 해법, 나만의 전략을 세워봅니다. 하루 동안 이어지는 경제 집중 편성.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변화의 해법을 모색하는 시간. 10월 23일 KBS 1라디오와 함께하세요. 특별 기획 우리 경제 나의 전략. 우리 경제에 더 나은 내일이 찾아옵니다.